3개월 초과의 만기에 이렇게 대부분 다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대선 후에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는 거를 비춰볼 때 결국 2025년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정적인 거에 지금 워렌 버핏은 베팅을 한 것이고, 그게 워렌 버핏의 라스트 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세안패스의 조유준입니다. 네, 오늘은 워렌 버핏의 라스트 댄스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 애플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나 보면은 비중을 많이 줄였다 정도의 내용이 있었지만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좀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 그리고 왜 과연 워렌 버핏이 이 애플을 이 정도로 처분을 했을까. 애플만 처분한 게 막 세금 때문이라는데, 그럼 세금 때문이라면 모든 주식의 비중을 동일하게 줄인 것일까? 아니면 애플만 줄인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제 애플 지분을 올해 3분기에 또 팔아치웠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보유액이 사상 최대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분기별로 제가 나타낸 거고요. 단위는 100만 달러입니다. 보시면 비중이 가장 높은 주식들만 리스트를 하면은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로 묶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매 분기 23년도 2분기부터 24년도 3분기까지 볼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정도의 비중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뭐 크게 줄어들거나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세금 낸다며? 근데 왜 얘들은 안 줄였지? 뭘 줄였지 보니까 애플만 미친 듯이 팔아치우는 거예요. 23년도 4분기에 1740억 달러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1740억 달러면요 거의 200조 원 정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데, 이게 2024년도 3분기에 보니까 거의 700억 달러 수준으로 엄청나게 감소했어요. 거의 한 80조 원 정도? 와, 그러면은 거의 60% 이상 팔아치운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추세라면은 아마 2024년도 4분기에는 거의 다 털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걸 팔아치우고 있는데, 불과 1년 만에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00조 원 이상. 근데 왜 이렇게 애플만 이렇게 미친 듯이 팔아치울까? 다른 거는 이렇게 안 줄였는데. 세금 낸다며 왜 애플만 팔아치운 건데? 좀 더 자세히 보더라도 23년도 2분기와 24년도 3분기 이 당시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기별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3년도 2분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애플은 61% 줄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는 오히려 늘렸고요. 그리고 쉐브론은 10% 줄였고, 그 외 주식들은 8% 늘렸습니다. 2023년도 2분기랑 비교했을 때. 이때가 이제 주식 투자액이 거의 가장 높았던 그 수준이어서 이때랑 비교를 한 건데, 와, 그러면 애플만 미친듯이 팔아치운 거네. 이거는 세금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애플을 그냥 엄청나게 팔아치운 건데 왜 이렇게 팔아치웠을까? 애플이 좀 더 고평가라서 그런 건가? 라고 보니까 애플도 우상향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우상향했고, 쉐브론도 우상향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거의 애플처럼 우상향했고, 뭐 이렇게 코카콜라 컴퍼니 우상향했고 하는데, 아니 익절을 할 거면 전부 다 조금씩 익절을 해야지. 시장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낼 거면. 근데 왜 애플만 미친 듯이 팔아치웠을까?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말부터 24년도 3분기까지 순이익이 계속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다른 기업들은 오르고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애플은 계속 순이익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애플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매출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보니까 20년도 이후에 이때 보복 소비 나오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반짝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2022년도부터 매출이 계속 안 늘어나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 2024년도 9월까지 계속 이뤄졌고요. 도대체 매출이 줄어든 거야? 판매량이 줄어든 거야? 아니면 뭐가 줄어든 거야? 라고 봤을 때 서비스 매출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뭐 아이튠즈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드라이브라든지 뭐 애플 스토어나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매출이 서비스 매출인데, 서비스 매출은 늘고 아이폰 매출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핸드폰의 판매량,
퀄티티, 핸드폰의 판매량은 안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고 부가가치인 서비스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 핸드폰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더 쓰게 하는 거죠. 그런 부가가치 서비스를 더 팔아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의 한계는 분명히 왔다라는 거고 질적 성장이나 추가적인 부가가치로 매출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질적 성장은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아이폰 판매 가격을 보면은 5,600불 하던 게 지금 이제 1,500불, 1,600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한 대를 팔아서 하드웨어 한 대를 팔아서 500불 팔던 거를 이제는 1,600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액은 늘어났는데 핸드폰의 판매 수량, 판매량을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트렌드의 모습이었거든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양이. 양은 안 늘고 가격만 비싸져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 보니까 아이폰의 매출이 이렇게 안 늘어난 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양은 줄고 가격은 비싸지고 있는데 매출은 한계가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걸로는 더 이상 늘려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지금 계속 서비스 매출, 아이폰 한 대 산 사람한테 계속 뭐 아이튠즈 팔고 애플 TV 뭐 기타 등등 계속 또 돈을 벌어내려고 서비스 매출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이제 한계가 오겠죠.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월급을 다 몰빵할 수 없으니까. 국가별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인터내셔널 보면은 매출이 이렇게 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다 똑같다. 지금 정체가. 그리고 이제 유독 2021년도에 이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었던 거는 사실 보복 소비 영향이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쌓아놨던 돈을 21년도, 22년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보복 소비를 하면서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만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소비들을 럭셔리 사치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거고 21년도 때도 이렇게 또 가둬졌다가 우리가 못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보복 소비하고 22년도 때 매출 폭발하고 근데 23년도 22년도 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소비라는 게 안 나오면서 더 이상 그 고가의 디바이스를 계속 비싸게 사면서 바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보복 소비의 영향이 그 모든 스마트폰 그 브랜드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근거는 2021년도에 그 스마트폰 OEM 제조사들이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수출한 양을 보면 아는데 보시면은 뭐 비보라든지 오포 그리고 샤오미, 애플, 삼성 다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쌓아놨던 이 보복 소비가 확실히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2007년도, 2017년도부터 이게 계속 안 늘어나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의 한계가 이 당시에 17년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파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애플 한 대 팔 때 600불 받다가 이제 1700불 이렇게 받는데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양이 줄어들고 있어, 판매량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더 비싸게 팔면 아예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 디바이스 한 대에서 서비스로 파는 매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애플의 재고액이 거의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재고액 비중도 2024년도에 2.5%를 찍으면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매출 대비 재고액의 평균 퍼센테이지가 2%였는데 2.5%면은 그만큼 매출 대비 재고가 더 쌓였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안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치만큼.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부정적인 또 하나의 부분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을 재무활동 흐름으로, 재무활동 비용으로 많이 지출을 했는데 그 재무활동으로 나가는 현금 흐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던 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계속 미친듯이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계속 회사가 벌어들인 모든 이익으로 또 자사주를 거의 대부분 받쳐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상향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21년도부터 회사가 그 보복 소비 때문에 엄청나게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영업이익 대비 자사주 매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진짜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을 덜 하더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매입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뛰었는데
이게 24년도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대비 더 많은 돈을 자사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한 주를 바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영업이익이 이제 정체 구간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나오면은 자사주 매입을 바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심리가 꺾여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은 영업이익으로는 더 이상 이걸 바치기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방 추락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태가 지금 애플이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이제 세금을 뭐 10조 원 이상 맞았는데, 그거는 24년도 3분기에 이렇게 세금을 낸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여가지고 148억 달러를 세금으로 이렇게 냈다라고 이제 비용 처리를 했네요. 네, 유럽 법원에서 이렇게 세금 내라 그래서 세금 냈다. 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워렌 버핏의 라스트 댄스는 주식 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 때문에 뭐 주식 투자 비중을 크게 줄였다가 아니라 주식 중에서도 다른 주식들도 다 우상향을 했지만 애플만 60-70% 가까이 줄였고, 아마 4분기에도 더 크게 줄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줄인 주식을 다 이렇게 단기채, 미국의 단기 채권으로 돌렸는데, 이 위에도 단기채가 있고 아래에도 단기채가 있잖아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 US 트레저리 빌이라고 해서 4-5주에서 만기가 5주 정도에서 3개월 미만인, 예, 이런 정말 짧은 채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2년 사이에 있는 만기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3개월, 만기가 3개월 미만인 단기 채권은, 미국 국채는 정말 조금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3개월 이상의 만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팔고 이 3개월 이상의, 3개월 초과하는 미국 정부 국채를 많이 샀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3-4개월 만에 지금 주식을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애플을 판 돈으로 3개월 미만의 트레저리 빌에 넣어놨다면 좀 이야기는 달랐겠지만, 만기가 짧으니까 그러면 워렌 버핏이 한 3개월 이내에 추이 보고 다시 투자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선 끝나고. 근데 3개월 초과의 만기에 이렇게 대부분 다 담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도 투자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워렌 버핏의 라스트 댄스는 테크 기업의 버블로 인한 붕괴와 당장 대선 후에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다 라는 거를 비춰볼 때 결국 2025년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부정적인 거에 지금 워렌 버핏은 베팅을 한 것이고, 그게 워렌 버핏의 라스트 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성장률도 계속 이렇게 21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 매출에 대한 성장률도 연도별로 보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꺾였다라는 거는 이제 그 정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주가, 예, 그리고 이제 높아진 PER, 37배에 되는 PER,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아무튼 워렌 버핏은 부정적으로 보고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7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서 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샀다라는 거고, 예, 이제는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 스마트폰 시대는,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버핏의 주식 포지션 정리, 닷컴 붕괴 이전과 유사하라는 기사도 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GDP 대비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몇 %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과거 이제 IT 버블 때 이게 한 100% 가까이 갔다가 이제 또 떨어지는 모습, 주가가 붕괴가 됐었고, 금융위기 때도 100%를 찍고 나서 이게 붕괴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GDP 대비 2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미친 듯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와,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긍정적인 유튜버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랠리가 이어진다면, 뭐, 회사의 PER은 뭐 70배, 80배, 뭐 100배, 뭐 200배, 뭐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모든 기업들이 거의 바이오주처럼 뭐 PR이 100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계속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 받쳐주면서 이렇게 주주들이 엑시트할 때 회사가 자사주 매입으로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PER이 계속 높아진다라는 거는 회사가 남기는 이익 대비 주가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바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바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순식간에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버블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적정한 밸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전자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나 미국의 자본시장이나 뭔가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비중을 남기는 돈에서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뭐 주별로 경제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느 주가 이렇게 크며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담는 전자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은 제가 출판할 때 알림 이메일을 보내드리면서 혜택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리스크 관련된 거라든지 애플의 실적이나 뭐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컨텐츠를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제가 빠르게 요약한 거를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나 리스크, 급변동에 대해서 뭐 해석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면 아세안패스 채널 멤버십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